949 건강 클리닉입니다. 여름에는 강한 자외선과 실내 에어컨 때문으로 또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눈이 건조해지는 걸 느낀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또 계절에 상관없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이용하면서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안구 건조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눈시원 안과 이현석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구 건조증 하면 이제 눈이 건조하다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건조하다고 그러니까 눈에 물기가 마르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의 눈물은 그냥 물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점액도 있고 기름 성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눈에서 골고루 잘 분비돼서 눈을 부드럽게 감싸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생겨서 마르니까 눈이 시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다 복합적으로 생기는 것이 안구 건조증입니다. 네. 자, 특히 이제 환절기에 안구 건조증을 겪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이 안구 건조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올여름 무난히 더웠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전기세 폭탄 맞을 정도로 에어컨도 많이 키시고 하는데 이런 강한 자외선과 냉방기들이 우리의 눈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 최근에 그 여름 동안에 혹사당한 눈들이 이제 건조 증상을 보이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네. 또 갑자기 이 공기가 건조해진 것 같더라고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그럼요. 네. 그리고 요즘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하다 보면은 더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요즘 전자기기가 늘어나는 것들이 또 안구 건조증에 크게 일조하고 있죠, 정말. 네. 자, 그렇다면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안구 건조증의 증상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요? 훨씬 편하죠. 아, 운전하시는 기사분들도 훨씬 편하지 않으실까요? 네. 비 오는 날씨도 선호하실 것 같아요. 차는 빌리지만.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안구 건조증이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특히 더 잘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모든 질환이 다 그렇지만은 나이가 드시면서 모든 신체 기관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대 이후 중장년으로 이어지면은 일단 눈에서 분비되는 그 눈물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돼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그 폐경 이후에 호르몬 변화 때문에 유독 이런 건조증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또 나이와 관계없이 이 눈물이 분비되는 그 눈의 그 기관들이 있거든요. 기름샘들. 이런 부분에 어떤 손상을 받았다거나 또는 염증이 생겨서 젊은 나이인데도 이러한 건조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 환경상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이 전자기기를 본인의 직업상에 의해서라도 하루 종일 봐야 되는 분이라든지 또는 달리 환경이 좀 건조하거나 먼지가 많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안구 건조증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노화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양합니다만은 일단 처음에는요 아주 내가 눈이 건조하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물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눈에 이물감을 호소하면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 좀 뻑뻑한 느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눈이 좀 시린데 다양해요. 바늘로 이렇게 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눈에 뭔가 한번 쓱하니 이렇게 지나가면서 통증이 이렇게 가로질러 흐른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두통이 같이 오기 때문에 거의 눈을 뜰 수가 없다. 하루 종일 몸이 피곤하다라는 이런 전신 증상도 같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건조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 이렇습니다라는 진단 어떻게 내리시나요? 네, 과거에는 간단하게 안과에서 저희가 세극등이라고 하는 눈을 보는 그 현미경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분의 눈물층이 얼마나 두껍나 말라있나 이것을 보고서 거의 진단을 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더 미세하게 이 눈물이 마르면은 눈에 있는 그 눈 껍질들이 상처를 입게 되겠죠. 피부도 건조하면 못하게 돼요. 피부가 트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도 이렇게 트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염색을 통해서 얼마나 잔잔하게 터 있나는 걸 확인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 눈물을 만들어내는 눈에 있는 기름샘이 어느 정도나 기능을 잘 하나 말라 있나를 정밀 촬영을 통해서 눈물샘 기능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안구 건조증이 진행되어 있고 또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얼마나 그 눈물을 만드는 기관들이 약해져 있나까지 진단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만성 질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치료는 가능하나요?
치료를요. 이게 한 번에 뭐 약을 쓰거나 수술을 하거나 해서 완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증상을 어떻게 하면은 부드럽게 유지를 하는가라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되는데 가장 처음에는 저희가 말 그대로 약물요법이죠. 피부도 트면은 보습제 바르듯이 눈에도 인공누액이라고 하는 이러한 누액 제제를 눈에 넣게 되는데 정도에 따라서 조금 옅은 약을 쓸 수도 있고요. 조금 끈끈한 약을 쓰기도 하고 또 심한 분들은 연골 같이 병행해서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눈물 약만 가지고도 불편한 분들은 눈물이 조금 눈에 고이라고 눈물이 내려가는 입구를 막아주는 누점 폐쇄술을 하게 되고요. 또한 그건 못지않게 그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환들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눈꺼풀에 염증이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 외상이 있는 분들은 그런 염증 치료를 먼저 해줘야 자연적으로 자신의 눈물이 분비되니까 치료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러한 기본 질환까지도 같이 치료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자, 클리닉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OX 문제인데요. 오늘 어떤 문제였죠? 네, 오늘 문제는요. 안구 건조증이 있게 되면은 이것이 다른 안과 질환으로 이어지는가?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은 O, 틀리면은 X입니다. 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정답과 함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의 길잡이 15분 교통정보 살펴드린 후에 계속해서 내용 이어갑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로 갑니다. 이유경 리포터. 네, 비 내리는 고속도로 주행길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출근길부터 사고 소식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고속도로 본선 순천 쪽으로는 냉정 분기점을 지나 4차로에 시설물이 정비하고 있는데요. 더가 창원 1터널 뒤로는 3km 정체입니다. 전시간대 터널에 사고가 있어서 여파가 남았고요. 이후 하동 나들목으로 진출하신다면 나들목에서 요금소리 못 가섭니다. 램프 구간에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차량이 가드레일 너머로 전도돼 있습니다. 1차로만 주행 가능한데요. 커브 구간이어서 이 구간 전방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각별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전 구간 원활하게 지나고요. 남해제 일지선 서부산과 냉정호 가는 길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남해제 LG선은 산인 방향 전 구간 갓길에 수거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산인과 창원 오가는 길 흐름 좋습니다. 이 시각 중앙고속도로 지선은 김해 쪽으로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양산 분기점부터 물금지나 대동까지 밀려서 있고요. 반대 양산 쪽으로는 무난하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노포나 양산 지나기 원활하고요. 경주 나들목까지 차 간격 충분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울산고속도로 언양 쪽으로는 언양 분기점 일대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 이유경이었습니다. 네, 지금 문자 제보 몇 가지 좀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5116 애청자 연수로 망미고개에서 망미 교차로 구간 양방향 가다서다 정체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4169 애청자께서는 클리닉 퀴즈 정답과 함께 지금 현재 동서고가로인데요. 사면에서 외곽 방향으로 차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라는 문자 제보 올려주셨습니다. 명지에서 명지 수문 방향으로도요. 강서경찰서 진입로 교차로 가차로에서 트레일러가 서 있어서요. 지금 수신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배철호 통신원 제보 감사드리고요. 앞서 벌어진 사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광안대교 신선대로 신선대 지하차도 방향으로 신선대 지하차도 안 승용차 추돌 사고로 인해서 신선대 지하차도 지금 차량 통제 중에 있습니다. 정체되고 있다는 기관의 제보 있고요. 또 3541 애청자 가락대로 가락 나들목에서 부산 신항 방향으로 조만강교 지난 지점 승용차 4차로에서 트레일러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체되고 있다는 제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건강 클리닉 안구 건조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안과 전문의 이현석 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안구 건조증 만성 질환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계속 앓다 보면은 다른 안과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왜냐면은 조직이 일단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네. 첫째는 바깥 세균에 노출될 확률이 크고요. 네, 그리고 네. 눈이 건조하다 보면 자꾸 이제 손이 가게 되는데 그러한 외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눈에 다른 외상도 일으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볍게는 저희가 그냥 간단한 눈병 정도의 결막염으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네. 정말 심각한 것은 검은 자위, 즉 어. 각막에 염증이 오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자칫 시력 저하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되죠.
무엇보다 또 불편하니까요. 다른 질환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안구 건조증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 재료를 풍부히 공급해 줘야 되겠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군요. 뭐 눈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하루에 1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1리터 마시기 절대 안 쉽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자기만의 방법으로 수분을 충분히 좀 섭취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무척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그 컴퓨터 많이 보시니까 의도적으로 눈을 좀 자주 이렇게 깜빡깜빡, 우리 자동차 그거 있잖아요. 그 브러쉬처럼 네네. 이렇게 좀 물로 이렇게 깜빡깜빡 눈을 닦아줘야 눈이 좀 편안해지겠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책이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의 위치보다도 약간 아래쪽, 그 TV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더 좋습니다. 올려다보는 것보다도. 네네. 그러한 것은 눈의 노출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눈이 증발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사분들 그 냉난방기 켜실 때 특히 맞아요. 이제 날이 조금 이제 서늘해지면은 그 난방을 하시는데 이 운전석 쪽으로 이 히터는 틀지 마시고요. 이 발 쪽으로 나오게. 네. 왜냐하면 눈에 직접 닿게 되면 눈이 금방 말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운전석 발 밑에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가 좀 촉촉하게 놔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을 한 분들 중에서도 안구 건조증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 부분은 좀 오해도 있는데요. 이 시력 교정 수술을 뭐 저도 경험은 있지만은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게 안구 건조증인데, 네. 이것은 3개월까지의 어떤 그 경과 기간 동안은 건조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술하는 부위가 아까 그 건조증에 제일 민감한 각막이라는 그 검은 자위를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부위에 아무래도 그 수술 자리가 남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3개월까지는 건조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은, 사실은 이 시기를 잘 넘기시면은 평상시 자기의 눈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네. 시력 교정 수술을 하고 났는데 뭐 건조증이 생겼다 이런 건 좀 오해에 가깝고요. 다만 3개월까지는 평상시와는 달리 본인이 옛날엔 안 썼더라도 안구 건조증에 대비한 인공누액을 잘 써주시게 되면 돼요. 그러면은 3개월 후에는 다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정상적인 눈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일단 문자 상담을 좀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9253 애청자 50대로 안구 건조증인 것 같아서 인공누액을 지금 넣고 계신다고 합니다. 왼쪽 눈만 그렇고 오른쪽은 좀 낫고요. 눈에 특히 돌이 들어간 것처럼 까끌거리고 아픈 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요. 누액을 넣어도 계속 아픕니다. 참고로 운전이 직업이라서 불편할 때가 많은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네요. 한쪽만 아프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상적인 안구 건조증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네. 그것은 안구 건조증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즉 그쪽 눈만 아까 말씀드린 안검 부위에 어떤 염증이 있다든지, 또는 그쪽 부위만 각막에 상처가 났는데 그거를 치료를 안 한 상태에서 안약만 쓰시니까 아픈 경우일 수도 있고요. 네. 또 미세한 경우는 속눈썹에 계속 거기를 찔러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건조증 증상이 양쪽이 같지 않고 한쪽만 유달리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쪽 눈의 원인 질환을 찾아야 돼요. 가까운 안과라도 가셔서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또 눈에 돌이 들어간 것처럼 까끌거리고 까끌거리고, 네네. 그 있겠네요. 눈에 그 상처가 났다는 거거든요. 네. 3490 애청자께서는요, 대학생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책을 많이 보면 눈이 뻑뻑하고 아파서 그럴 때마다 눈물약을 넣고 있는데요.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기쁘실 건조증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제분이 잠을 좀 푹 주무시나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뭐 공부하니까 뭐 길게 잘 수는 없지만 그래도 푹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 꾸며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9578 애청자께서는요, 가끔씩 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안구 건조증과 관련이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없습니다. 안압이 올라간다고 할 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화난 일 있으면 혈압 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실제로 혈압을 재보신 거 아니잖아요. 눈이 피곤하니까 그 안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눈이 뻑뻑한데요. 실질적으로 안압이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눈 안에 있는 물이 그 방수의 흐름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건조증과 연관이 있지는 않아요. 다만 건조증 증상이 뭔가 이물이 있고 뻑뻑하니까 눈에 압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시는 거죠. 네. 그리고 좀 비슷한 경우인데요. 1971 애청자. 얼마 전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안압이 높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야 할까요? 혈압약은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안압도 혈압하고 똑같아요. 혈압이 무조건 높다고 이분이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혈압이 정상이라도 뇌졸중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안압도 마찬가지인데 안압이 높은 것은 일단 좋은 건 아니에요. 위험 네. 사인이기는 해도 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안압이 높은데 실제로 안압이 높아서 이분의 눈신경이 다치나 안 다치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압이 높다고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안압이 높을 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눈신경 영향을 받나 안 받나 대표적인 게 녹내장이라는 질환인데 그것은 안과에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검진을 했는데 괜찮다고 하면은 안압이 조금 높은 것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603 애청자께서는요. 가끔 눈에서 번개 치는 것처럼 아주 이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뭐가 번쩍하나 봐요. 이거 사실 위험한 건데요. 네. 이게 네. 일반적으로 번쩍거리다가 그치고 네. 눈앞에 그 뒤에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네, 네. 이러한 것은 저희가 뭐 정상적인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일단 번개가 치는 것은 눈 뒤쪽 신경에서 뭔가가 당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비문증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뒤에 망막 박리와 영구적인 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번쩍거리는 증상들이 좀 오래 간다. 오래 간다는 것은 한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때는 꼭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949 건강클리닉 안구건조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오늘의 클리닉 퀴즈 문제와 함께 정답자 발표해 주도록 하죠. 네, 오늘 문제가 안구건조증이 다른 안과 질환으로 이어지는가를 묻는 것인데요. 네.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O가 되는 거죠. 네. 네. 안구건조증은 다른 안과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않는다. 정답은 O가 아니라 X네요. 네. 제가 말씀을 잘못했어요. 다른 안과 이어지죠. 질환으로,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길막염이나 각막염으로 이어져요.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어떤 분께 행운 드릴까요? 네, 오늘 정답자는 4169번입니다. 네, 4169 애청자께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유용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눈시원 안과의 이현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